어제까지 129개 도서의 수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 3일 내에 나머지 54개 도서의 수색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수색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사망한 민간 잠수사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 잠수사 고 이모 씨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의사자 결정 청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가족들이 장기간 체류하게 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족 안정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족 안정실에서는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부터 자원봉사를 통해 백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71분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의사상자 결정적으로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하게 된다는 절차만 말씀해 준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자체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도가 되나요? 아니면 이분 하시던 곳이 됩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고인의 가족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남양주 시에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로 결정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현장 수색 사항에 대하여 고명석 대변인이 진행하겠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수중 수색을 통하여 4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오늘 오전 7시경 수색을 재개하였습니다. 4층 선수 중앙격실에서 3명, 4층 선미 다인실에서 1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습니다. 민간 잠수사가 새로 개척한 진입로를 통해 4층 선미 단실로 통하는 통로를 수색하였습니다.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16명을 동원하여 잔류 추정 격실에 대한 확인 수색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색 구역은 3층 선수 단실과 중앙부, 4층 선수 우측 격실과 선미 단실, 5층 좌측 갑판입니다. 잠수요원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잠수요원에 대해서는 작업 현장 특성을 설명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며 잠수 전문의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구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경과 어선 등 방제선박 27척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를 실시하고 해안가의 기름 제거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유속이 느려지는 소조기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수사 사망에 관한 원인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정하기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분은 그 자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그 언딘 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인데 그 과정에서 자격증 확인은 안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매일 실시되는 그 가족 설명회를 통해서 수색 진행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뭐 현재까지는 지금 수색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시 교동입니다. 그 희생자들 수습하고 나서 뭐 학생들이 됐든 일반인들이 됐든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별도로 해경이 수거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예, 그 부분은 그 휴대전화가 유실되는 경우에 유실돼서 이게 누구의 휴대전화인지를 이제 판독하기 위해서 그 분명치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이제 대검이라든가 이 포렌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소유자 판명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수집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가 그죠?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그런 절차는 했었는데 그 안에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그 보거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주머니에 나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예, 확인이 바로 된 그런 소유주가 확인이 바로 된 유실물에 대해서는 예, 전달해드리고요. 예, 소유주가 이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독하기 위한 과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성규 기자입니다. 지금 민간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서 해경과 언딘의 책임 떠넘기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양새인데 정확하게 이 잠수사가 어떤 경로로 수색에 참여하게 됐고 해경이 책임질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를 알려드린 대로 이 잠수사는 이분은 이제 언딘을 통해서 모집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리라 보고요.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언딘 부분에 그 잠수 투입하면서 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딘을 통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기다리시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언딘의 요청에서 언딘에서 서면을 읽거나 이런 거 없어가는 것이 있고, 언딘 쪽으로 먼저 잠수사를 모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본인들은 난색을 신청했고, 그래서 해경에서 인명훈련을 통해서 들어온 잠수사가 아니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 오전에 대변인께서 얘기하실 때 인명훈련 요청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해명 자료에 아니 참고 자료에 나갔듯이 해경 측에서
작업 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더 잠수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언딘 측에 모집을 이렇게 요청을 했고, 언딘 측이 이제 그러니까 외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집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협회는 거기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 인명구조협회라는 그 명칭으로 팽목항에서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은 단상 안에서 백브리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